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 소식이 2026년 3월 1일 일요일 저녁 전 세계에 타전됐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공백, 이스라엘과 미국의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 세 가지가 동시에 폭발한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 9시 코스피는 분명히 공포에 반응할 겁니다. 지수가 하락하는 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섹터와 구체적인 숫자를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시장 충격부터 보겠습니다. 역사는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2019년 9월 사우디 아람코 드론 피격 당일 코스피는 개장 직후 1.8% 하락했습니다. 2020년 1월 솔레이마니 제거 사건 때는 이틀간 코스피 2.3% 조정이 왔고 유가는 당일 4% 급등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단발성 군사 충돌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은 레벨이 다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사망은 단순 군사 충돌이 아닌 정치외교 체제 자체의 공백입니다. 차기 지도자 선출까지 최소 3 내지 6개월이 필요하고 그 사이 강경파가 권력 공백을 틈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이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이 무서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량은 하루 약 2,100만 배럴, 전 세계 공급의 약 20%입니다. 이 루트가 흔들리면 브렌트유 가격은 즉각 반응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유가 충격이 약 6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치솟는데 3개월이 걸렸는데 이번 이란 공백이 현실화되면 100달러 이상이 단기에 가능합니다. 유가 충격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항공, 해운,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수익성에 직격탄이 되어 무역 수지 악화, 그리고 원화 약세 등 지정학 리스크가 올라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신흥국 통화를 내던집니다. 달러원 환율은 1,450원을 넘보게 됩니다. 이 단기 하락 예상폭은 2 내지 3%. 불안이 연장될 경우 주간 기준 45%까지도 열어두는 게 현실적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외국인 비중이 높은 종목일수록 낙폭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다르게 움직이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K방산주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실적과 수주 잔고가 뒷받침하는 구조적 성장 섹터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K방산 수출 성장 데이터입니다. 2021년 72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2025년 예상 240억 달러. 4년 만에 3.3배 성장입니다. 수출 대상국도 2022년 7개국에서 2025년 16개국으로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핵심 계약을 보면 폴란드 K2 전차 1차 2차 합산 약 10.8조 원 360대, UAE 천궁II 4조 1,500억 원, 사우디와는 K9 자주포, 레드백, 천검 포함 약 20조 원 규모 패키지를 현재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인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성장이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전환점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각국이 방위 예산을 급격히 늘렸지만 서방 방산 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은 재고 소진에 수년이 걸리고 독일 라인메탈은 주문 대기가 2년 내지 3년입니다. 반면 한국 방산 업체들은 계약 후 수개월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인합기 경쟁력이 K방산의 가장 실질적인 무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메네이 사망과 K방산 연결고리입니다. 중동 긴장 고조는 주변국들의 방공망 강화 수요를 자극합니다. 사우디, UAE, 이라크 모두 K방산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입니다. 사우디와 협의 중인 20조 원 규모 패키지 계약이 이번 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 위협이 구매 결정을 앞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섹터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숫자를 들어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화 시스템입니다. 현재가 기준 11만 6,500원, 올해 1월 초 55,300원에서 두 달도 안 돼 시가총액이 10조 원에서 23조 원대로 2배 이상 팽창했습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는 기본으로 13만 원, 강세는 15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종목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레이더, 전자전 장비, 사격 통제 시스템 등 현대전에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부품들을 만듭니다. 폴란드 K2 전차의 사격 통제 장비가 이 회사 제품이고 UAE, 사우디 MSAM 다기능 레이더도 이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2026년 수주 잔고 12조 2101억 원. 3년치 일감이 이미 쌓여 있습니다. 2026년 매출 목표는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700억 원 수준입니다. 방산 부문만 보면 2025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5% 성장했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RSI가 급등 이후 과열 구간 70 이상에서 아직 완전히 식지 않았고 PER은 38.5배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14.7배 즉 2배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LIG 넥스원입니다. 천궁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비공, 함대함 등 유도무기 체계 종합업체입니다. 중동 방공 수요의 직접 수혜 종목으로 올해 1월 2일 종가 25만 4천 원에서 6월 65만 원까지 연간 133% 상승한 바 있습니다. 목표 주가로 JP모건 69만 원, 맥쿼리 67만 원, 한화투자증권 74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동향을 보겠습니다. 2025년 1월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64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으나 2월부터 6개월 연속 순매수로 전환해 약 5,916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개별 종목 기준 순매수 2위였습니다. 이것이 외국인들이 이 섹터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수급 근거입니다. 한편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6% 증가, 영업이익 67.1%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천궁2의 UAE 납품이 매출로 잡히면서 실적이 급증한 겁니다. 단 2026년 선행 PER 33.8배로 유럽 방산 평균 33.5배를 이미 상회합니다. 일부 국내 증권사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한 이유입니다. 외국계 증권사는 더 간다고 보고 국내는 단기 고점을 경계하는 상황입니다. 양쪽 의견을 모두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한국항공우주 KAI입니다. FA50 경공격기 수출이 핵심입니다. 폴란드 48대, 필리핀 등에 이미 수출을 하였고 최근 이집트에 최대 100대를 수출하는 약 2조 원 규모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이집트 계약이 성사되면 단독으로 약 2조 원 규모의 신규 수주가 추가됩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KAI의 2026년 PER은 약 24.7배로 한화시스템 38.5배, LIG, 넥스원 33.8배보다 부담이 낮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대장주 두 종목이 부담스럽다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수월한 카드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52주, 고점 83,000원 돌파 시 매수하거나 현재 지지 구간 76,000원 혹은 74,000원으로 급락 시 분할 매수 가능하고 71,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손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내일 아침 시초가에 전량 매수하는 건 위험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A입니다. 이란 강경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호르무즈 긴장이 2주 이상 이어지는 경우 방산주 랠리가 연장되고 유가 $100 이상도 현실화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방산주 비중 확대가 유효합니다. 시나리오 B입니다. 이란 내부 온건파가 주도권을 잡고 국제 중재로 긴장이 빠르게 완화되는 경우 방산주는 단기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집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진짜 기회는 공포에 질려 던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량주를 저가에 담은 사람입니다. 포트폴리오 투자로 방산주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 70%는 이번 급락을 기회로 우량주 분할 매수 자금으로 보존하세요. 방산주로 방패를 삼고 저가 매수한 우량주로 창을 삼는 전략입니다. 세력은 언제나 군중이 환호할 때 차익을 실현합니다. 추격 매수가 몰리는 순간이 가장 조심해야 할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일 코스피 하락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포에 흔들려 우량주를 던지지 마세요. 둘째, 한화시스템 10만 5천 원대, LIG 넥스원 51만 원 내지 52만 원대가 1차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셋째, 방산 비중은 30%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우량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세요. 변동성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시나리오를 갖춘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 판단으로 하시고 이 영상은 참고 자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영상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 블로그에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